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저번 그 라이노 3D 강좌에서는 그 흔들 목마와 그 픽토그램 아이콘을 작업을 해봤는데요. 그거를 이제 토대로 해서 자, 오늘은 그 약간 좀 이제 중수를 이제 넘어가야 되는 이제 단계이기 때문에 오늘은 트림과 그다음에 스플릿, 그다음에 조인, 익스플로드, 그다음에 리볼브, 레일 리볼브, 그 레코드 히스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림은 가지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다양한 조건의 트림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좌측에 보시면은 그 이제 메인 툴바가 되겠죠. 예. 왼쪽 거 있죠. 요 왼쪽 거가 바로 트림이라는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 스플릿이라는 명령어인데 얼핏 보면 아이콘이 상당히 좀 비슷하게 생겼죠. 네, 첫 번째 거는 아이콘을 잘 보면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버리는 듯한 느낌이고, 두 번째 스플릿은 그냥 자르고 있는 듯한 느낌만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트림과 스플릿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트림의 어떤 조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그 예제를 만들어 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복사해 볼게요, 그냥. 자, 이런 물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양하게 3차원 물체로 일단 서피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두 가지 예가 있는데요. 트림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한데요. 일단 전체의 커브를 다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주고 나서 이 트림이라는 아이콘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고 나서요. 그리고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다 잘라나가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거나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트림이 완료가 돼요. 그리고 전체를 조인을 한번 눌러 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떼어 놓게 되면은 분리가 되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트림이 일어난 곳은 반드시 조인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조인은 단축키가 컨트롤 J예요. 컨트롤 J. 그래서 꼭 알아두십시오. 네. 그래서 컨트롤 J라는 이 명령어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는 이제 서피스와 이거는 이제 커브잖아요. 자, 요 두 개를 마찬가지로 또 선택을 해 놓은 다음에 트림을 또 실행을 합니다. 그럼 이제 불필요한 부분을 이제 잘라내면 되겠죠. 자, 여기 가운데가 기준이기 때문에 자, 이쪽을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반쪽이 다 잘리지 않고 자, 일부만 잘려 나가는 이유는 자, 언두를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가운데에 이렇게 진한 선이 하나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쵸? 예,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심이라고 합니다. 심. 3D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심이라는 거는 실종의 어떤 이음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음새. 뭐 접밥 부분. 우리가 종이컵을 보면요. 종이컵을 이렇게 분해를 해서 보면은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쵸? 요거를 다시 말면 네, 이런 이제 형태가 되겠죠. 거기에 이제 종이컵의 요 잘려진 부분, 그러니까 요 빗금친 부분이 만나겠죠. 이렇게 동글게 말면은 그 부분을 심이라고 해요. 심. 그래서 일종의 뭐 재단선, 봉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스피어에 보면은요, 이렇게 진한 선이 이렇게 하나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접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잘려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얘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자,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트림 눌러주고요.
자,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한 번에 다 이렇게 지워지게 되지만, 예, 이번에는 이거를 이쪽으로 한번 놔볼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심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두 조각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선택을 하고 트림을 눌러서 만약에 아랫부분을 찍어 볼게요. 예, 클릭을 해보면은 이렇게 잘리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다시 한번 전체를 잡고 이 부분을 선택해 볼게요. 네, 그럼 이 부분만 잘려나가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는 이걸 다 지우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크로싱으로 이렇게 점선이 나오는 거죠.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점선이 나온 상태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은 동시에 두 개가 다 지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잡아보고 트림을 이용해서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지워진다. 네, 이런 게 바로 트림입니다. 이거를 서클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가운데에다가 0을 두고 엔터를 치고요. 원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를 잡고요. 그 다음에 트림. 자, 나는 가운데를 자를 거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하면 안 되고요. 항상 이 아이소 커브를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가운데를요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은 삭제가 됩니다. 예. 다시 한번 해보면은, 자, 트림을 선택을 하고 요거를 뭐라고요? 아이소 커브라고 합니다. 네, 이런 선들이 보이죠? 그 물체에 있는 이런 그 선들을 아이소 커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소 커브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도 돼요. 자, 지금 제가 한 번밖에 안 눌렀잖아요. 한 번만 누르니까 지금 아래쪽이 삭제가 됐는데,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위아래를 지우시려면은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야지 한 번에 다 지워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트림을 줄 때는 지금 퍼스펙티브에서 해보면은 결과가 아까랑 좀 전혀 다르죠? 그쵸?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탑뷰에서 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트림을 눌러주고 탑에서, 네, 그렇게 해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트림이고요. 자, 스플릿을 제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플릿은 쪼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물체를 그냥 쪼개는 기능입니다. 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플릿은요, 트림하고는 좀 다릅니다. 트림은 전체를 잡고서 명령어를 내렸지만, 스플릿은 먼저 자르고자 하는 물체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려질 물체죠. 네, 그래서 잘려질 물체는 얘가 될 거예요. 네, 그거는 본인이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치고요. 그 다음에 커팅 오브젝트, 그러니까 칼을 선택하시면 돼요. 칼. 커팅이라는 거는 이제 칼.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커팅 오브젝트는 칼이다. 예. 그렇게 해서 나는 얘를 선택을 하고 엔터를 치면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커맨드에 보면은 4개의 조각으로 분리가 됐다고 나오죠. 쪼개졌다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은 이렇게 4개로 쪼개져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거를 스플릿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합치려면은 컨트롤 J 눌러서 조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한번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스플릿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잘려질 물체를 이번에는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엔터를 치라고 뜨죠. 프레스 엔터. 엔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엔터 누르고 마찬가지예요. 커팅 오브젝트를 눌러라. 선택을 해라. 그러면은 이게 칼이에요. 엔터. 그러면 여기에 또 뜨죠. 4개의 조각으로 쪼개졌다. 그럼 여기가 하나, 그쵸? 2개, 3개, 4개. 이렇게 나누어주는 거를 스플릿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지울 수도 있고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스플릿이고요. 자, 그럼 돌아와서 이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스플릿은 트림하고는 좀 약간 다른데 스플릿은 퍼스펙티브에서 하셔도 돼요.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스플릿을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예, 다시 할게요. 네, 물체가 선택이 되어 있었는데, 자, 다시 스플릿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려질 물체 스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엔터를 치라고 뜨죠. 엔터. 그 다음에 커팅 오브젝트. 예, 이게 칼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위아래가 이렇게 잘려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려지냐면요, 이 서클이 투영을 합니다. 투영. 그러니까 탑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는 구분이 안 되잖아요. 탑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근데 이제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는 가운데에 있었죠. 그래서 탑에서 봤을 때는 얘가 이런 식으로 투영이 되면서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칼이. 이게 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쿠키 커터라고 아시죠? 우리 그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을 해서 납작하게 편 다음에 그 어떤 동물 모양의 형태의 쿠키 커터를 이렇게 누르면은 그 형상이 이렇게 잘려져서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그 쿠키 커터가 있다. 그쵸? 예. 약간 측면에서 그려볼게요. 그냥 함석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이 생겨 있잖아요. 그쵸? 예. 이런 모양이고, 그래서 여기 이제 밀가루가 이렇게 이제 반죽이 되어 있으면은 요거를 이제 눌러주게 되면은 이 형태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 틀 형상대로.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탑에서 봤을 때 이 쿠키 커터의 이 원 형태가 이 스피어를 이렇게 자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꾹 누른다. 예, 그렇게 해서 잘려지게 되는데 이 서클이 맨 아래쪽에 있든 맨 위쪽에 있든 가운데에 있든 어디에 위치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탑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위치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프론트나 라이트 뷰를 보지 않고서는 이 서클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는 그냥 위아래를 다 계산을 해서 이렇게 투영을 시켜서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해보게 되면은, 자, 명령어 내리고요. 그 다음에 물체를 미리 선택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선택을 하고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칼 엔터. 예, 이 순서대로 해주시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잘라 놓습니다. 그쵸? 네, 이런 게 바로 스플릿이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차피 스플릿을 주기 전에 잘려질 물체를 미리 선택을 해 놓으세요. 이렇게 미리 선택을 해 놓은 다음에 스플릿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바로 커팅 오브젝트라는 명령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클 선택하고 엔터를 치세요. 그러면은 그 작업하는 그 과정이 한 단계가 줄어들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려질 물체를 미리 선택을 해 놓고 스플릿 실행하고 그 다음에 커팅 오브젝트 선택 엔터. 그쵸? 근데 만약에 물체를 미리 선택을 하지 않고 명령어를 실행을 하면은 얘가 물어봐요. 그쵸? 예, 잘려질 물체를 선택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커팅 오브젝트 선택 엔터 치고 이렇게 과정이 조금 길어진다. 그래서 스플릿은 그럴 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하겠죠. 스플릿을 주면 위아래가 다 잘려지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윗부분만 잘라내고 싶다. 예, 그럴 때가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프로젝트 커브를 배우게 되면은 그게 가능하지만 아직은 이제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커브를 사용하지 않고 요거만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어디에 있든 간에 무조건 위아래로 관통을 시켜서 얘를 잘라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두께를 주시면 돼요. 자, 두께를 주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서클을 약간 위쪽으로 이제 옮겨 주시고 여기 동그란 그 점이 있잖아요. 요 점을 잡아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또 가끔씩 또 질문하는 게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 맨 아래쪽에 보면 건볼 있잖아요, 그쵸? 이 건볼을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요 동그란 거 있잖아요. 예, 동그란 거를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그냥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바로 이렇게 서피스 형태가 돼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쿠키 커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 위쪽에다가 이렇게 자를 거라는 얘기죠. 만약에 밑에다 놓으면은 아래쪽에 잘리겠죠. 네. 그래서 겹쳐진 부분에만 스플릿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먼저 잘려질 물체를 선택을 합니다. 그죠? 밀가루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명령을 실행을 해야죠. 네, 그래서 스플릿 명령을 실행, 그 다음에 커팅 오브젝트, 네, 그 다음에 선택을 하시고 엔터 치라고 뜨죠. 엔터. 네, 그럼 얘는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럼 얘는 삭제를 해주고 확인을 해보면은 위에만 겹쳐진 부분에만 이렇게 잘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워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다가 뭔가 또 가공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겠죠? 네. 참고로 여기 뚜껑을 나는 막고 싶다. 네, 그러면은 뚜껑을 막으시려면은 두 가지 명령을 사용하시는데 서피스 툴에 가보면요, 여기 Surface from Planar Curve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네, 요거는 평면 커브로부터 면을 생성하는 명령어인데 반드시 평면이어야 돼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평면이어야지 뭐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으면은 절대로 뚜껑이 막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명령어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닫고자 하는 엣지나 커브를 이렇게 다 선택을 해주시고 엔터를 치면 뚜껑이 막히게 된다. 아셨죠? 또는 두 번째 방법은 솔리드 툴에 가보면요, 여기 그 아이콘을 보면 캡 플래너 홀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자, 이거는 평면 좌표, 그러니까 평면 형태의 구멍에는 캡이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보면 평면이기 때문에 이 명령어를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뚜껑이 막히게 됩니다. 동시에 조인까지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서피스 툴에 있는 얘는 이렇게 이제 윈도우로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쵸? 이쪽이 아니라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네, 이렇게 잡으면은 알아서 엣지가 다 잡힙니다. 자, 엔터를 치면 뚜껑은 막혔는데 어떤가요? 얘랑 분리가 되죠? 근데 솔리드 툴에 있는 이 캡 플래너 홀은 어땠나요? 그 뚜껑이 막히면서 동시에 조인까지 됐죠? 그러니까 서피스 툴에 있는 이 명령어는 반드시 조인을 눌러 주셔야지 하나의 덩어리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플릿은 계속해서 밥 먹듯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은 파팅으로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왜냐면 공장에서 양산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부품대로 이제 그 어떤 금형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부품들을 이제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립을 하게 되면은 그 부품과 부품 사이에 그 경계 라인이 보이겠죠. 네, 그거를 파팅 라인이라고 그래요. 파팅 라인. 네, 그래서 마우스를 보면 항상 제가 이제 마우스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 선들, 그쵸?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이런 선들을 파팅 라인이라고 합니다. 파팅 라인.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트림과 그 다음에 스플릿, 자, 조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익스플로드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자,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 툴에 가보면요. 자, 여기 박스가 있네요. 박스. 자, 박스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린더도 그려보고요. 스피어도 그려볼게요.
자, 스피어 그리실 때는요, 마우스를 이용하실 때 가급적이면은 3시 방향에다가 클릭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는데, 이때 Shift 키를 눌러주시고 마우스를 3시 방향에다 찍어 주십시오. 이렇게 12시, 9시, 6시 이렇게 스냅이 먹죠. 왜 그러냐면은 이 심의 위치를 3시 방향으로 계속해서 어떤가 이렇게 인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뭘 해볼까요? 자, 콤. 자, 요것도 지금 여기가 기울어져 있는데, 자, 요것도 3시 방향에다가 클릭을 해 주십시오. 그럴 때는 Shift 키를 눌러주시고 클릭을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보이게 되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스피어를 분명히 그리긴 그렸는데 마우스를 이렇게 이 두 개를 잘 보시면 뭐 쉐이드를 봤을 때는 똑같아요, 결과가. 그렇지만 이거를 와이어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라이트 뷰에서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제가 3시 방향에 클릭을 해서 만든 스피어고, 이거는 대각선 형태로 그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물체의 모양이 어색하니까 알아보기도 불편하고, 네, 좀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또 사실은. 그쵸? 근데 실제는 스피어인데 왜 그러냐면 이 아이소 커브에 의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네, 요 형태죠. 그래서 요거는 가급적이면 이런 식으로 그리지 마시고 항상 3시 방향에다가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작업을 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Shift 키 눌러주시고, 네, 이렇게. 자, 한 5개의 이제 물체를 만들었는데, 자, 이런 물체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솔리드라고 합니다. 솔리드. 네, 솔리드. 솔리드는 뭔가 이렇게 서피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물체들을 의미해요. 이거를 다른 말로 또 얘기를 하면은 폴리서피스라고 하기도 해요. 폴리서피스. 네, 이렇게. 예전에는 이런 단어를 많이 썼는데 최근에 라이노 버전으로 올라오면서 폴리서피스라는 단어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이제는 솔리드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리드의 특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서피스로 조합이 돼서 뭔가 물체가 그려진 형태죠. 네, 어떤 그런 도형들. 그 대표적인 게 박스, 실린더, 이런 원추 모양, 그쵸? 네, 뭐 사다리꼴 형태. 그래서 이런 거를 다른 말로 폴리서피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스피어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서피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박스 같이 지금 면이 6개에 의해서 이 물체가 만들어졌잖아요. 실린더 같은 경우는 3개죠. 그쵸? 가운데의 원기둥 형태와 위아래 캡 3개. 요거는 아래쪽에 캡과 위쪽에 하나. 그쵸? 2개. 이거는 3개죠. 그쵸? 위쪽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캡 2개, 그 다음에 가운데, 물체. 근데 스피어는 애매하죠. 이거는 뚜껑도 없고, 이 자체가 서피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뺀 나머지는 솔리드 형태 또는 폴리서피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자, 분해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분해를 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마우스 왼쪽 버튼을 사용하게 되면 익스플로드라는 명령이 사용이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면을 떼어내는 기능이에요. 면을 추출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 기능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마우스 왼쪽 버튼이죠. 그럼 물체를 미리 선택을 해놓고 그냥 명령어를 바로 실행을 하시면 돼요. 자, 왼쪽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익스플로드가 됐죠. 그럼 6개의 면으로 분해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하나를 서피스라고 그래요. 서피스. 아시겠죠? 자, 다시 컨트롤 J 눌러서 조인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인, 컨트롤 J. 자, 실린더도 마찬가지로 익스플로드를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뚜껑과 그렇죠? 이렇게 세 개로 분해가 되죠. 네. 한 번에 다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자, 스피어까지 다 해볼게요. 예. 자, 익스플로드 눌렀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이렇게 다 이렇게 분해가 되죠. 여기도, 여기도. 근데 스피어는 어떤가요? 분해가 안 되죠. 그래서 분해가 안 되는 거는 그냥 서피스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것도 하나의 서피스인데 이것도 분해가 될까요? 더 이상 분해가 안 되죠. 네, 그럼 얘는 이 자체가 서피스라는 거죠. 자, 언두 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또 오른쪽 버튼 누르면 아까 이제 익스트랙 서피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면을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예요. 분해. 그러니까 분해는 아니고 면을 선택한 그 면을 분리를 한다. 예, 추출한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네, 눌러주게 되면은 떼어내고자 하는 그 면을 선택을 하고요.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떨어져 나와요. 얘는 다 붙어 있는 상태죠. 네, 그쵸? 뭔가 작업을 하실 때 요것도 많이 활용됩니다. 익스트랙 서피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피어는 떼어낼 게 없죠. 그쵸? 네, 떼어낼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원뿔 형태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렉트 엔터 그리고 여기는 뭐 삭제 여기다가 뭔가 또 새로운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되면은 네, 익스트랙 서피스 네, 요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볼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볼브는 3D에서 첫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그 3D 스튜디오 맥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기본적인 기초 과정들을 이제 배우고서 이제 정식으로 모델링 한다. 물론 그 저번에 그 뭐 픽토그램이나 또는 뭐 흔들목마를 만들어 보긴 했지만 그거는 어떻게는 모델링이긴 하지만 약간 2차원적인 모델링이에요.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두께만 주는 건데 볼륨감이 전혀 없죠. 근데 이제 리볼브는 볼륨감 있는 형태의 모델링이라고 할 수,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이제 명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리볼브를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회전체라고 합니다. 회전체.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360도를 회전하는 회전체. 네. 야, 요거는 그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요, 그런 비슷한 예제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구글에서 그 리볼브 인 라이노 3D로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회전체의 형태로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이거는 이제 레일 리볼브에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어느 한 축을 기점으로 해서 작업을 이렇게 회전체로 해준다. 자, 그러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뷰에서 또는 라이트 뷰에서 어느 뷰에서 작업을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제 그 컨트롤 포인트 커브를 이제 자유롭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픽토그램 연습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흔들목마도 해봤었기 때문에 이제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드 스냅을 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물체의 단면을 이제 그려야 되는데, 밥그릇, 공깃밥 그릇, 네, 그 형태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가운데 이 녹색 축 있죠? 네, 이 Y축을 기점으로 해서 그려주도록 합니다. 핸들을, 포인트를 찍어주세요. 이렇게. 자,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와 두 번째 포인트는 반드시 같은 좌표상에 클릭을 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탄젠트라고 하는데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란히 찍지 않고 밑에나 아래 위쪽을 찍게 되면은
탄젠트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접점이라는 게 없거든요. 예, 이거를 이어주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럼 반대편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형태가 되겠죠. 미러 형태가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접점이 나와야 돼요. 요 가운데를 기점으로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를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그 옆에다가 하나를 찍어라. 네, 그렇게 해서 항상 출발을 하십시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밥그릇의 모양을 그려주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언두 해서 이렇게 언제든지 다시 한번 수정을 하시면 되죠. 그냥 갈게요. 바로 내로. 자, 이렇게 이제 편집을 마쳤어요. 자, F10을 눌러 주시고요. 자, 여기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자, 어떻게 하죠? 자, 포인트 에디트를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서트 노트로 여기다 점을 하나 추가를 해서 이거, 편집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얘가 내려가든 뭐 올라가든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두 개는 항상 탄젠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두 개의 포인트만 항상 신경을 써주세요. 나머지는 그냥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그려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 스냅이 켜져 있으면은 이 포인트를 편집할 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드 스냅을 항상 꺼서 포인트를 편집을 해주시면 원활하게 제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집이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물론 이 아래쪽의 형태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조금 턱이 낮은 것 같은데요. 조금 올려볼게요. 네, 위에만 잡아야 되겠네요. 네, 어느 정도 이제 편집이 이제 완료가 됐으면은 자, F12를 눌러주고요. 다시 그리드 스냅을 켜주세요. 그리고 서피스 툴에 가서 자, 리볼브를 실행을 합니다. 자, 가운데 여기가 축이잖아요. 그쵸? 축은 이 Y축 선상에서 그냥 수직선만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거 그리실 때 Shift 키를 눌러주면은 바로 수직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반드시 이 Y축 선상에 그리드가 그리드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는 오브젝트 스냅에 오스냅에 있는 엔드라는 게 있습니다. 엔드. 자, 엔드 포인트 끝점이죠. 이 끝점을 실행을 하시면 여기서부터 바로 수직선을 또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위로 올라가든 아래쪽으로 내려가든 짧게 그리든 길게 그리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수직선으로만 끝에서 그려줘라. 그쵸? 자, 이제 엔터를 쳤는데 당연히 스타트 앵글이 0도가 돼야 됩니다. 한 바퀴가 되려면 360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냥 엔터만 치시면 돼요. 엔터, 엔터. 그냥 엔터를 연속으로 두 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퍼스펙티브에서 이 디스플레이 모드를 쉐이드 모드로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이런 밥그릇 모양이 바로 만들어지게 된다. 쉽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라이트 뷰에서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리볼브 클릭. 자, 여기서 수직선만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엔터. 네, 그러면 이렇게 밥그릇이 바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 나는 좀 편집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리볼브가 적용이 된 상태에서 그러려면은 레코드 히스토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 레코드 히스토리가 있거든요. 자, 레코드 히스토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편집을 하게 되면은 현재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모델링 데이터가
과거의 데이터에 의해서 그러니까 값이 바뀌겠죠. 예, 값이 바뀌는 그 데이터에 의해서 현재의 모양이 바뀌게 돼요. 예, 그게 바로 레코드 히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전 단계로 돌아가서 편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요, 레코드 히스토리를 눌러주세요. 그냥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볼브를 실행을 하고요. 아까 했던 것처럼 리볼브를 이렇게 실행을 해주세요. 그럼 리볼브가 실행이 되면은 자동으로 레코드 히스토리가 꺼져요. 그러면 여기서 원본이 어떤 건가요? 이 커브가 되겠죠. 그래서 F10을 눌러주고 이게 이제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그럼 얘를 편집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의 모델링 데이터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물컵 같은 형태가 됐네요. 예. 그리고 언제든지 이렇게 편집을 하시면은 레코드 히스토리에 의해서 이렇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예. 약간 이제 화면 같은 스타일이 됐고요. 그렇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내가 뭔가 이렇게 편집을 할 때 뭔가 현재의 어떤 모델링을 뭔가 이렇게 예측할 수 없을 때 이런 그 레코드 히스토리를 사용을 하시면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모델링을 하면서 바로바로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F11. 그리고 이거를 커브를 잡아서 자, 옮겨 볼게요. 옮겨 보니까 또 같이 따라오죠? 근데 이 이게 자식이라고 합니다. 이 자식이 움직이면은, 브로큰, 깨진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부모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페어런츠인데, 이게 페어런츠고, 얘가 차일드예요. 그래서, 차일드가 옮겨버리게 되면은, 예,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만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형태를 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와인잔 하나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상상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트뷰에서 그려야 되겠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포인트 찍었으면 두 번째 포인트도 탄젠트 형태로 반드시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잠깐 그리드 스냅을 끄고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스냅은요, 이 첫 번째 포인트랑 마지막 포인트에만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손잡이 모양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로 이제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제 그리드 스냅을 다시 켜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도 포인트를 여기다 찍었으면은 마지막 포인트도 여기다가 찍어주세요. 네, 그래서 F10을 눌러주시고, 이 마지막 포인트와 그 전 포인트는 어떻게 항상 나란히 있어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포인트가 올라가 있거나 내려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제가 올려놓고 한번 해볼까요?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지. 자, 그러면 탄젠트를 맞추지 않고 이렇게 살짝 올려놓은 상태로 한번 리볼브를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모양을 계속해서 이제 편집을 이제 해주고요. 자, F11 그냥 할게요. 자, 그럼 이거 위로 올라가야죠. 여기 이 빨강색 라인이 X축이잖아요. 이게 실제 이제 바닥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 그럼 이거를 비교하는 차원에서 두 개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거는 자, 이렇게 이거를요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를 맞추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는요 엔드 스냅이나 포인트 스냅을 켜 놓으세요. 이게 포인트니까. 그래서 탄젠트를 맞추는 요령은 이 두 번째 포인트를 잡아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떨궈 주세요. 그렇죠? 엔드나 포인트로 맞닥뜨리게 한 다음에 이걸 뒤로 이렇게 빼주시면은 탄젠트 형태가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도 좀 약간 편집을 해볼게요. 자, 편집을 할 때는 그리드 스냅을 꺼주고 작업을 하면 유연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11. 자, 이거를 하나 더 카피를 해서요. 자, 이쪽으로 복사를 했고, 자, F10을 눌러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두 번째 포인트를 제가 탄젠트를 유지하지 않고, 이렇게 단차를 적용을 해볼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자, 그럼 똑같이, 자, 하나씩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서피스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리볼브 실행. 자, 이 끝에 엔드 스냅으로 잡아야 되겠죠? 자, Shift 키 누르고, 엔터, 엔터. 여기도 Shift 키 누르고 클릭, 엔터, 엔터.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오른쪽 물체가 되겠네요. 자, 이거를 렌더 상태로 한번 볼까요? 렌더드. 쉐이드. 자,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살짝 이렇게 움푹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들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탄젠트라는 거를 제가 자꾸 강조를 하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뭔가 필렛을 적용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모서리에 어떤 둥글게 만든다든지, 뭐 또 다른 뭐 구멍을 판다든지, 뭐 어떤 그 물체, 어떤 명령어가 여기에 적용이 돼서 여기에 또 다른 형태의 뭔가 나올 때는 이게 작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가 하라는 대로 탄젠트를 꼭 유지를 해서 작업을 하라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뾰족하게 돼서 나중에 여기가 계산이 잘 안됩니다. 뭔가 여기다가 새로운 걸 작업을 하실 때는. 물론 이 상태에서 리볼브로 그냥 마무리 한다면은 뭐 큰 의미는 없지만요. 네. 그리고 요것도 뭔가 모양이 이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레코드 히스토리를 이제 켜놓은 다음에 리볼브를 실행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가 이제 부모잖아요. 그래서 F10을 눌러주고 이 입체 형태를 보면서 이렇게 편집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좋은 기능이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을 수정을 하고 마음에 들 때까지,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와인잔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볼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거기에 이제 딸린 그 레코드 히스토리까지 같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레일 리볼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것도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간간히 모델링 할 때마다 등장하는 이제 명령어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또 응용이 되는지 또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볼브는 같아요. 근데 앞에 레일이라는 단어가 붙었잖아요. 이 레일은 뭔가 이렇게 경로를 의미합니다. 경로. 네, 어떤 패스라고 하죠. 패스. 어떤 경로를 따라가면서 360도 회전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예제를 하나 만들면은요. 아까 그 구글에서 찾아봤을 때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쵸? 이런 게 이제 일종의 다 레일 리볼브에 관련된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스타일로. 자, 요거는 이제 지워주고요. 자, 화면 정리할 때는 요 밭전자 아이콘 있죠? 네. 디폴트 뷰포트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제 별 모양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별 모양을 꺼내야 되니까, 자, 여기 그 폴리곤이라는 거를 이렇게 툴바를 꺼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별이 있어요. 스타. 네, 그러면 이제 넘버의 사이드를 몇 개를 주겠느냐 하면 10개 정도 한번 줘볼게요.
자, 센터를 물어보네요. 스타일 센터, 그쵸? 가운데가 0이라고 그랬죠? 0,0인데 이걸 줄여서 0. 그래, 그럼 가운데에서부터 그려지게 됩니다. 자, Shift 키를 또 활용하시면은 어디에? 3시 방향에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를 이제 둥글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커브 툴에 가보면은 자, 필렛 코너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자, 이거는 한 번에 이 모서리를 다 둥글게 만들어주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요게 이제 필렛 커브는 이렇게 하나에 하나씩 줄 수가 있어요. 값을 좀 크게 줘볼게요. 1 이렇게. 그리고 또 엔터 치고 하나 둘 또 엔터 치고, 엔터는 오른쪽 버튼 사용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여기까지 가려면. 그래서 이거를 한 방에 처리하는 명령어가 있다. 굳이 한의원 찾아가지 않아도 라인으로 한 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 명령이 바로 필렛 코너다. 아시겠죠? 자, 클릭, 그 다음에 선택을 하시고 엔터 치고, 그 다음에 필렛 레디우스를 얼마를 줄 것이냐, 뭐 한 1.5를 줘볼게요. 그럼 알아서 한 번에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조금 더 많이 줘볼게요. 한 3 정도 줬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레일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쉐입을 이제 그려줘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그 밥그릇 모양을 그렸던 그 단면 커브를 이제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심축이 여기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는 이 녹색이 축이 되겠죠. 그래서 라인을 클릭을 하고요. 폴리라인, 그 다음에 0 엔터. 자, 프론트 뷰에서 수직선을 그려주는데 이게 이제 최대의 높이가 될 거예요. 이 물체의 높이. 나는 높이를 한 이 정도만 줄 것이다. 클릭. 이렇게. 가운데가 축입니다. 축.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숙달이 되면은 이 가운데 라인을 그리지 않아도 돼요. 자, 그리고 컨트롤 포인트 커브를 또 눌러서 자, 엔드 스냅으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요 끝에 붙어야 되거든요. 여기가 원이 있잖아요. 원이 있으면은 이 4개의 포인트가 존재를 합니다. 이 4개의 포인트를 쿼드라고 합니다. 쿼드. 뭐 한글 버전에서는 이제 4분점이라고 하는데 4개로 분할을 해서 4분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쿼드 스냅이 있죠. 그래서 쿼드를 체크를 하시면은요, 자동으로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둥글게 아크 형태로 줄 거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쿼드. 달라붙죠. 그 다음에 F10.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리볼브 형태나 또는 미러 형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포인트는 항상 나란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돼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든 상관은 없는데요. 항상 이 두 개의 포인트는 나란히 해줘라. 이왕이면은 여기도 이렇게 잡아서 탄젠트를 해주면은 좋겠죠? 뭐 이렇게 하시던지 뭐 이렇게 하든지 그거는 자유죠. 그 다음에 F11. 그래서 이 원래 이제 리볼브를 주면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이제 이거를 실행을 하고 여기다 클릭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엉뚱한데 축이 바뀌죠. 여기 퍼스펙티브를 보시면은 여기에 달라붙으면은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축 잡으실 때 위로 잡든 아니면 아예 관통을 해서 이렇게 아예 밑에까지 길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UFO 같은 형태가 되죠. 근데 우리는 이 커브가 이 레일을 따라가면서 360도 회전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 여기서 레일 리볼브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프로파일 커브는 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레일 커브를 또 물어보죠. 얘가 레일 커브. 그쵸? 그 다음에 스타트 축
그냥 아무데나 여기가 축이잖아요. 아까처럼 우리 리볼브 했던 것처럼 위아래 이렇게 수직으로 찍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거랑 제 거랑 보시면은 제 거는 여기 이제 갈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컴퓨터는 처음 라이노를 이렇게 실행하는 분들은 이렇게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이거는 면이 뒤집혔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 어떤 물체 서피스를 만들게 되면요, 앞면과 뒷면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평면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쵸? 근데 밑에를 보면은요, 이렇게 갈색으로 보여요. 그럼 여기를 백 페이스라고 그래요. 백 뒷면. 네. 그리고 앞쪽 있잖아요. 그 앞쪽은 프론트 페이스라고 그래요. 네, 프론트 페이스. 이거는 3D에 다 나오는 명령어예요. 그게 지브러시든 그게 맥스든 간에 반드시 면이 앞과 뒤가 있어요. 그게 이제 폴리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면의 앞면과 뒷면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은 뭐 크게 의미가 없어요. 렌더링 상태에서는요, 다 표시가 됩니다. 그러나 쉐이드의 상태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뭔가 물체를 뭐 합집합이라든지 차집합을 할 때는요,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거를 잠깐 보여드리고 이걸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3차원 물체를 하나 만들어서 왜 이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실린더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요거를 똑같이 복사를 했습니다. 자, 이 면의 방향을 뒤집는 명령이, 자, 스탠다드 여기 탭을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플립 디렉션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요거 방향을 뒤집는 거죠.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은 어널라이즈 디렉션이라는 명령이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쵸? 네, 이거는 면의 방향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눌러볼게요. 자, 마우스 왼쪽. 자, 눌러주게 되면은 화살표가 지금 이렇게 안쪽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가 이제 앞면이라는 뜻입니다. 앞면.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볼게요. 자, 플립 디렉션. 그러니까 면이 바뀌죠. 오른쪽 버튼 누를 때마다 면이, 그래서 면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얘는 이제 면이 뒤집힌 상태고 얘는 똑바로 된 거예요. 근데 렌더링 상에서는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거를 뭔가 합집합이나 차집합이나 뭔가 그런 어떤 연산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솔리드 툴에 가서요, 여기 합집합을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자, 유니온은 이제 합집합인데 두 개를 동시에 잡고, 자, 합집합을 눌러 볼게요. 오, 합집합이 잘 됐죠? 얘는 합집합을 누르면 차집합이 돼 버리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초 우리 라이노 한 3.0 버전까지는 이런 기능이 없어 가지고요, 이제 학생들이랑 이렇게 수업을 할 때 똑같이 작업을 했는데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합집합이 제대로 나오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생은 이렇게 차집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면이 뒤집혔다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학생들을 대응을 하게 되면은 이거 버그다, 라이노에 문제가 있는 거다, 다시 해봐라. 그럼 또 돼요. 그럼 봐라, 버그다. 근데 또 해보니까 또 안 돼. 그럼 이거 라이노의 문제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플립, 그러니까 어널라이즈 디렉션을 눌러서 확인을 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라이노 이제 5.0인가 4.0인가요? 4.0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이런 그 색으로 앞면과 뒷면을 표시를 한다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그 어널라이즈 디렉션을 누르면 화살표가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플립을 눌러주면은 화살표가 안으로 내려가죠. 그렇게 해서 뒤집는 명령어가 이거입니다. 다시 한번 뒤집어 볼게요. 자, 마우스 왼쪽.
플립. 자, 화살표가 밖으로 바뀌었죠? 엔터. 상당히 불편하죠?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하는 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입니다. 플립 디렉션, 플립 디렉션. 이렇게. 자, 그러면은요, 이 면에, 자, 요거 한번 실린더도 파괴해 볼게요. 자, 파괴를 해보면은요, 이 안쪽에 이렇게 색깔이 갈색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갈색은 사용자 마음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어디서 하냐면은, 자, 옵션에 들어갑니다. 자, 옵션에 들어가면은, 여기 뷰가 있어요. 맨 아래쪽에. 그쵸? 자, 뷰.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보드. 거기에 쉐이드. 그리고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그 백페이스 세팅이라고 나옵니다. 그쵸? 뒷면은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그래서 단일 컬러로 해주겠다. 그래서 싱글 컬러 for all 백페이스. 네, 그걸로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 옵션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컬러를 어떤 걸로 할 것이냐.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갈색을 평상시에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요 색으로 했는데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빨강이나 아니면 뭐 노랑이나 뭐 흰색이나 뭐 다양하게 하셔도 돼요. 근데 색상이 들어가 버리면은 다른 그 물체와 좀 약간 혼돈이 되거든요.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평상시 잘 쓰지 않는 이렇게 갈색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잊지 마시고요. 꼭 활용해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게 바로 이제 레일 리볼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요거를 미러를 해볼까요? 미러는 제가 이제 첫 번째 그 라이노 그 강좌에서 이거 빼내는 방법 알려줬습니다. 이거 혹시 설정 안 된 분들은 여기 트랜스폼을 눌러주고 여기서 미러를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엔드 스냅 켜져 있는 상태에서 클릭 이렇게. 그럼 여기가 탄젠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인을 했을 때 결과물이 이렇게 아주 예쁘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가. 그쵸? 네, 뭔지는 저도 몰라요. 뭘 만들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자, 그럼 또 다른 그 레일 리볼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지웠고요. 자,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 사각형 툴바를 빼내주고요. 가운데에도 출발. 그 다음에 여기 그 커맨드에 라운드를 찍어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센터에서 출발하는 사각형 클릭. 그 다음에 여기 그 커맨드에 있는 요 마우스를 이용해서 여기를 찍어주셔야 돼요. 라운드 클릭. 그 다음에 센터 물어보죠. 0 엔터. 자, 그리드 스냅을 켜주고요. 적절하게. 그럼 정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정사각형 그릴 때는 Shift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Shift 키 눌러주시고, 이런 식으로 둥글게 따줬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미드 스냅을 켜야 되겠네요. 자, 미드 스냅을 켜주고, 그 다음에 프로파일 커브를 그려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운드를 처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 커브가 이렇게 좀 많이 늘어진 듯한 느낌인데, 이럴 때는요, 포인트가 적어서 그래요. 그래서 뭔가 울타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포인트를 여기다가 주변에다가 더 이렇게 추가를 해 주십시오. 추가를 해주면요, 이 포인트가 이렇게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가 멀어지면 얘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얘가 포인트가 이렇게 다가가게 되면은 알이 좀 약간 탄탄하게 만들어집니다. 네, 여기 위에도 끌어 내려와 주세요. 이렇게 내려와 주게 되면은 알 값이, 이거 스냅을 좀 끌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R을 좀 정교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거 잠깐 복사를 해둘게요. 컨트롤 C. 아니면은, 이렇게 하셔도 되죠. 미드 잡고, 그리드 스냅 킬게요. 뭐, 이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기역자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필렛으로 처리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레디우스 뭐 3. 네,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죠. 그죠? 뭐 이렇게 하시려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했던 것처럼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레일 리볼브를 실행을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여기 가운데 축을 안 그렸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이제 숙달이 되면은 가운데에 축을 안 그리셔도 돼요. 그럼 해볼게요. 다시.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자, 그럼 프로파일 커브를 셀렉트를 합니다. 셀렉트. 자, 레일 커브 셀렉트. 이거 보면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커맨드를. 그 다음에 레일. 그 다음에 축. 그쵸? 스타트. 그냥 여기다가 수직선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왕이면 이렇게 다가가면 엉뚱한 데 달라붙으니까 아예 이렇게 지나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짧게 한다든지 밑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럼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면이 뒤집혔죠? 뚜껑이 막혀 있으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뚜껑 막는 방법 알려드렸죠? 솔리드 툴에 있는 캐플래너 홀.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조인이 됐기 때문에 필렛으로 뭔가를 여기다가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제품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렌더로 보면은 네,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무슨 전자기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렌더로 놓고 여기 색상을 바꾸고 싶으면은 여기 그 우측에 그 렌더러가 있습니다. 렌더링. 요거 안 보이는데요 라는 분들은 여기 조그만한 기어가 있거든요. 옵션. 네, 그거 눌러가지고 그 렌더링을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은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를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솔리드의 컬러를 이렇게 바꿔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보기 좋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재질은 어떻게 합니까? 머티리얼에 가서 하죠. 그래서 머티리얼에 플러스 눌러 주시고 커스텀을 하셔도 돼요. 플라스틱 하셔도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색상을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왕이면은 그레이가 좀 낫겠네요.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근데 재질이 안 들어갔는데요. 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요?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Assign to Object. 네.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다가 아까 배웠던 스플릿이 있었잖아요. 그 스플릿을 이용해서 그러면 액정 비슷하게 한번 해볼까요? 네, 시간이 1시간이 이제 지났는데, 네, 그럼 요거만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자, 여기 만들어진 이 커브를 가지고요, 옵셋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적용을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클릭. 그러면 요거를 스플릿을 적용을 하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스플릿을 줘버리면은 위아래가 다 뚫려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위쪽에만 주고 싶으니까 만약에 이제 프로젝트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배웠으면은 내가 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배운 거는 요거밖에 없으니까 네, 요거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두께를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얘를 이렇게 겹쳐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스플릿. 네, 얘를 선택하는 거죠. 얘가 칼이에요, 칼. 네, 그럼 얘는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삭제. 그럼 여기에다가 또 다른 재질을 적용을 하면 되겠죠. 더플리케이트를 할게요. 더플리케이트 하고 색상을 조금 더 진하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선택을 하시고 요 재질을 Assign to Object.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죠. 물론 메탈로도 가능해요. 여기 플러스를 눌러 가지고요. 여기 메탈 금속 재질로 이렇게
적용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사가 되게 세네요. 그쵸? 네, 지금 여기가 평면이라 그런데 평면이 아니고 이게 만약에 둥그런 형태에 있으면은 예, 금속 느낌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어떤 그 디지털 형태의 어떤 숫자라든지 어떤 정보의 화면을 여기다가 이제 매핑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글자를 새긴다든지 해가지고 어떤 제품으로 예,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트림, 그쵸? 어떤 가지치기 하듯이 잘라서 버리는 거고, 스플릿은 이렇게 칼집만 예,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조이는 그 잘려진 어떤 물체나 커브들을 하나의 커브로 다시 연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익스플로드는 폭파, 그렇죠? 조인의 반대입니다. 예, 그래서 다 물체를 이렇게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솔리드나 폴리서피스. 그 다음에 익스트랙 서피스는 그 선택된 그 서피스를 떼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볼브는 회전체 360도. 그 다음에 레일 리볼브는 이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레일을 따라가면서 회전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코드 히스토리는 그 과거로 돌아가서 그 부모의 어떤 그 데이터를 변경하게 되면 그 자식의 데이터도 같이 바뀐다. 그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뭔가 모델링을 할 때 많이 활용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기초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에는 뭐 이런 저번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프로젝트 투영을 어떻게 시키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시간 동안 그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를 하고요. 자,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